굿판이에요. 꽹가리 소리, 징소리. 문수가 칼을 들고 올라섭니다. 평소라면 이 순간 몸이 내 것이 아니게 돼요. 신령이 들어오고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고 칼날이 살갗을 스쳐도 상처 하나 안 나요. 30년 동안 항상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뺨에 칼을 그었는데 피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문수예요. 30년 경력의 박수무당입니다. 고등학교 때 신내림을 받은 이후로 서너 명의 신령을 모셔온 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신통했던 게 장수 할멈이에요. 이 할멈이 굿판마다 문수 몸에 들어와 쪽집게같이 말을 내려줬거든요. 그 덕에 문수는 이 바닥에서 꽤 이름 있는 무당이 됐어요. 근데 2달 전부터 그 용한 할멈이 말이 없습니다. 다른 신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짠 듯이 다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별걸 다 해봤어요.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마시기도 했고 찬 계곡물에 들어가 밤새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할멈이 좋아하는 생활을 매일 새 걸로 바꿔 올렸어요.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집에 이사 오는 사람이 있어요. 20살도 안 돼 보이는 여자애인데 이 바닥에서는 신애기라고 부르는 갓 신내림을 받은 새내기 무당이었습니다. 이 신애기가 부모님이랑 같이 떡을 들고 인사를 왔어요. 문수는 차 한잔 하자고 들여보냅니다. 비싼 보이차를 대접했고 같이 마시면서 한동안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문수는 적당히 받아쳤습니다. 근데 막 돌아가려는 참에 내내 말이 없던 신애기가 한마디 합니다. 장수 할멈이 점지해줬어. 네 앞집에 들어가라고. 문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뭐라고? 장수 할멈? 계속 찾아도 오지 않던 할멈이 이의 입에서 그냥 툭 나왔습니다. 그것도 친구 이름 부르듯이. 신빨 다 했다더니 진짠가 보네. 할멈이 나한테 온 줄도 모르고. 하긴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부모와 신애기가 돌아가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장수 할멈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내가 할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신당은 항상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뒀고 생화가 시들기 전에 갈아 올리고 부정 탈까봐 고두밥에 고춧가루 없는 반찬만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허투루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저 애한테 가버린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문수가 직접 신애기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할멈이 정말 넘어간 거냐고. 신애기한테 전해들은 말은 문수가 너무 늙었고 욕심만 많아서 넘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문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신당을 다 엎어버렸어요. 재물도 생화도 위패도 30년간 아침마다 손수 챙기던 것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용한 장수 할멈과 신애기는 나날이 승승장구합니다. 손님이 다 그리로 가요. 문수한테 오던 단골들도 하나둘 끊어지고 어렵게 잡은 굿판에서는 신령 목소리도 못 내려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문수는 그래도 버텼어요. 신도 없는데 점을 받고 틀려도 그냥 봤습니다. 신들린 연기를 영상을 찾아보며 연습도 했고 무속용품 가게에 가서 모형 작두를 몰래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단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국회의원인데 문수랑 형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정치 초기부터 문수와 장수 할멈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선거철을 앞두고 큰 구슬 한번 해야겠다고 날 잡자고 했습니다. 돈도 궁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문수는 며칠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한창 준비 중에 그 국회의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한데 이번 굿판은 그 신애기한테 부탁하겠다고. 문수의 신빨 다했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던 겁니다. 할멈도 손님도 오래된 큰손 단골까지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의 큰 굿판날, 문수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부른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국회의원은 문수를 보고 살짝 놀라며 막으려고 하지만 신애기는 그냥 냅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굿판이 시작돼요. 꽹가리 소리, 징소리. 신애기가 먼저 작두 위에 올라서요. 장수 할멈이 들어오자 몸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팔이 올라가고 칼날 위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춤을 춰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와, 저게 신기라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빠져드는 거죠. 그 옆에 문수가 올라섭니다.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신애기는 할멈을 받아 가볍게 날아올라요. 문수는 발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버팁니다. 악사들도 피 흘리는 문수를 봤지만 멈출 타이밍을 못 찾고 계속 쳐요. 장단이 빨라집니다. 둘이 같은 칼날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미친 듯이 날아올라요. 뜨거운 땡볕 아래 악사들 얼굴에 땀이 범벅이에요. 구경꾼들도 지쳐서 몸이 들썩입니다. 국회의원은 굳어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모두 문수와 신애기를 쳐다봅니다. 문수는 피가 계속 나는데도 장단이 흐트러지는데도 오히려 더 날뜁니다. 얼핏 보면 신명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깃털처럼 가볍던 신애기가 먼저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흔들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아요. 신애기도 놀라서 휘둥그레한 눈으로 문수를 쳐다봅니다. 문수는 피범벅이 된 채 웃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만삭의 여자가 공항에 서 있습니다. 양수가 터졌어요. 그 여자의 한쪽 팔은 엄마가, 나머지 한쪽 팔은 할아버지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엄마와 할아버지 사이에 괴성이 오갑니다.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말이에요. 이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1분 1초가 급한 이 상황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 여자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무너지는 가족 이야기, 잉태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엄마입니다. 서진이라는 딸을 가진 서진이 엄마요. 주인공은 임신한 서진이와 함께 백화점 8층 스파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무용을 해서 그런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배가 안 나왔던 서진이. 주인공은 서진이를 마사지하고 있는 직원에게 더 꼼꼼하고 부드럽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하나부터 10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신해주는 엄마였어요. 서진이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먹이고 가장 좋은 것만 입히고 구김없이 평생 고생을 모르고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평생 자기 손으로 빨래 한 번 안 해본 그런 아이로 키우는 거죠. 마사지가 끝나고 스파샵을 나와 쇼핑을 시작합니다. 디올샵에 들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옷을 쓸어 담아요. 서진이는 우와 이거 귀엽다 하면서 가격표를 보지도 않고 막 담습니다. 그러고는 고마워요 엄마 하면서 안 쓰는 경어에 눈웃음 한 방. 주인공은 웃습니다. 그런 철없는 딸의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해요. 서진이와 팔짱을 낀 채 저녁거리를 사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서진이 전화가 울려요. 서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지지! 그래 우리 복이 잘 지냈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서진이의 할아버지. 서로를 지지와 복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살갑게 대화를 나눕니다. 장을 다 볼 때까지 통화는 계속됐어요. 주인공은 시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놈의 지지라는 호칭도. 딱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시아버지는 서진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서진이를 낳은 순간부터 서진이를 본인 자식처럼 품으려고 했으니까요. 길고 길던 통화가 끝납니다. 서진이 말로는 시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요. 결핵 같대요. 걱정이 된 서진이는 주인공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할아버지 집으로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서진이는 눈치를 좀 보다가 결국 할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주인공은 혼자서 장을 마저 봐요. 주인공은 서진이를 뵐 때부터 시아버지와 늘 부딪혔어요. 주인공이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산 예정일 3주 전에 부엌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막습니다. 산딸의 부엌을 고치면 아이가 거꾸로 나온다고. 출산할 때까지 양동이에 물을 받으며 살았어요. 먹는 것도 전부 간섭했습니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 손가락이 붓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아이 부스럼이 생기고, 달걀을 먹으면 종기가 생긴다. 이런 온갖 미신을 들먹이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온갖 통제를 받으며 서진이를 낳았고, 그렇게 태어난 서진이와 할아버지의 사이는 유독 각별했습니다. 태어나서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닌 할아버지의 애칭 지지였을 정도니까요. 온전히 서진이와 사랑을 주고받아야 맞다고 생각했던 주인공에게
시아버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하는 서진의 사랑을 가로채가는 고약한 노인네인 거죠. 서진이의 이름을 짓는 것도, 입학할 학교를 정하는 것도,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서 살지까지 이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시아버지가 결정하려고 했어요. 주인공은 이미 준비한 방향이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그걸 무시하고 자기 뜻을 밀어붙였습니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부와 겨루듯이 치열하게 서진이를 키워온 겁니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진이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길 원합니다. 본인은 시아버지의 큰 반대 때문에 서진이를 한국에서 낳아야 했지만 서진이만큼은 꼭 미국에서 낳아야 나중에 삶이 편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미 원정 출산에 관한 모든 걸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반대합니다. 또 시작이에요. 원정 출산은 범죄라고 서진이를 겁주고 할아버지 몸이 아프다는 핑계 삼아서 서진이를 흔들어요. 주인공은 고민 끝에 시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도라지 정갈을 만들어서 싸들고 가요. 싸움을 하러 간 게 아니고 그간 서먹해진 사이를 좀 풀고 이 원정 출산을 허락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는 이 찾아온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받기 좋다며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요. 그리고 또 시작합니다. 그 고약한 말들을. 나 죽은 거 확인하러 왔냐? 평소에 연락도 안 하면서 주인공은 꾹 참으며 애써 좋게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섭섭하게. 아버님 좋아하시는 도라지전과 만들어 왔어요. 이게 폐에 좋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약했습니다. 너가 붙여준 도우미 아줌마 도벽 있더라. 내 금두꺼비가 사라졌는데 그 아줌마가 가져간 게 분명해. 아니 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을 구해와서? 시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고약한 말로 주인공의 인내심을 살살 긁습니다. 주인공은 참으려고 했어요. 정과도 만들어 왔고 화해하러 왔으니까요. 근데 듣고 있으니까 측은지심이고 정이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간 쌓인 분노를 쏟아내며 말합니다. 서진이 미국 갈 거라고 말씀드리러 왔다. 제발 자식 앞길 좀 망치지 말아라. 주인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겁니다. 서진이를 복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아이예요. 복이가 아니고 서진이라고요. 내 딸이에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눈을 부릅뜨고 떨면서 말합니다. 너가 미쳤구나. 주인공은 그대로 돌아섭니다. 정과는 바닥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출국날이 됩니다. 주인공은 서진이를 데리고 공항에 왔어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돼요. 근데 시아버지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출국장 앞에 서 있어요. 시아버지는 주인공을 무시한 채 서진이를 바라봅니다. 안 가면 안 되겠냐. 할아버지 아프다. 마음 약한 서진이는 흔들려요. 발걸음을 멈춥니다. 할아버지 쪽을 바라보다가 엄마 쪽을 바라보다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주인공은 그런 서진이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에게 쏘아붙입니다. 제발 아이 좀 그만 괴롭히고 발목 좀 잡지 말라고요.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싸웁니다. 야, 너 하면서 고함을 질러요. 엄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서진이는 말리려고 안절부절이에요. 엄마 하지마. 지지도 그만해. 지지. 그놈의 지지.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돌아버려요. 서진이의 팔을 획 낚아채며 소리 지릅니다. 너 지지라고 좀 하지마. 너를 지지해줄 사람은 나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난데 너는 왜? 시아버지도 이해지지 않습니다. 너는 불똥이 왜 보기 쪽으로 튀냐? 이 순간부터는 둘 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노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치 과거사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랬고 번갈아 가며 서로를 찌릅니다. 치졸하게, 아주 치졸하게. 딱 그때 서진이의 양수가 터집니다. 시아버지는 당장 병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주인공은 당황해요. 안 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서진이한테 참고 비행기를 타자고 합니다. 서진이의 한쪽 팔을 시아버지가, 다른 한쪽을 주인공이 잡아당겨요. 서진이가 뭔가를 말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다 못 들어요. 서진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진이가 뭐라고 하는지 정작 듣지 못합니다. 주인공과 시아버지의 서진이를 향한 그 마음,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 서진이를 사랑해서 싸우는 건지 소유하고 싶어서 싸우는 건지 생각하게 만드는 결말입니다. 혼모노는
총 7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혼모노와 잉태기는 그중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단편 2집입니다. 성애나 작가님은 정말 스펙트럼이 넓다고 느껴졌어요. 무당 이야기, 시부 갈등 이야기, 건축 이야기, 메탈 밴드 이야기까지 단편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전부 진짜와 가짜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걸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인물들의 시선으로 풀어낸 게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몰입도예요. 표현력이 미쳤어요. 읽으면 그냥 그 상황이, 그 인물이 전부 느껴집니다. 기승전결이 딱 정해진 구조도 아니고 결말이 명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을 더 잡아 끌어당깁니다. 감정 안으로 확 밀어 넣어놓고 거기에 홀로 남겨둔 채 책은 떠나버리는 느낌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다룬 단편 외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다음 영상에 다뤄줬으면 하는 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혼모노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